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반복되는 작업들, 이 매번 하는 반복되는 작업을 줄여서 좀 편리하게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라는 것은 내가 자주 하는 작업들, 반복되는 작업들을 어떠한 이름으로, 기능으로 묶어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란 프로그램에서 특정 동작을 하도록 이름을 붙인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 붕어빵 만들어줘, 아니면 뭐 자동차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그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 기능을 호출하면은 내가 이미 사전에 입력된 코드들이 동작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함수로 분리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면요, 기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고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건문과 반복문만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짜는 것보다 함수로 나누어서 프로그래밍을 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반복되는 작업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붕어빵을 만드는데 붕어빵 만들 때 입력되는 재료가 틀리게 되면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데 중간에 붕어빵 만드는 과정은 두 개가 다 똑같아요. 이럴 때 두 개의 붕어빵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작업들은 함수로 만들어 놓고 입력되는 데이터만 다르게 입력받고 붕어빵 만드는 기능은 똑같고 결과값만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팥 붕어빵이나 아니면 뭐 치즈 붕어빵이나 어떠한 붕어빵이 됐든지 간에 함수 하나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즉 내가 어떠한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지, 즉 반복되는 것을 어떠한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은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PT 오른편에 보면은 그 뭐 재료 정하는 함수라든지 밀가루를 반죽하는 함수라든지 아니면 붕어빵을 굽는 함수라든지 아니면 붕어빵을 포장하는 함수라든지 즉 붕어빵을 만들 때 필요한 기능들을 저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필요한 기능의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런 다양한 함수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들을 한번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함수형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def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함수를 만듭니다. 즉, 저희가 파이썬 코드를 봤을 때 앞에 def라는 명령어가 있으면 이것은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 구조를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명은 def 바로 옆에 함수명이 붙게 되는데 함수명은 짧은 영문명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명확하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함수 끝에는요, 소괄호를 사용을 해서 매개 변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라는 것은 함수 안에서 사용이 되는 변수를 저장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함수를 호출을 할 때,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하면 그 데이터를 매개 변수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인수라는 것은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 때 그 매개 변수 자리에다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함수를 만든 후에 이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기본 구조는 앞에 df 명령어를 적고 함수명을 적은 다음에 자, 매개 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적고, 자, 그리고 들여쓰기로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 실행할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 끝에는 기본적으로 return이라는 게 붙을 수도 있고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return은 또 한번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직접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앞에 def라고 이렇게 붙인다고 했죠. 자, def라고 붙이고, 자, 함수명, 자, 저는 계산기를 만들고 싶어서 cal이라고 하고요. 항상 함수는 소괄호를 붙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뭐 프린트라든지 아니면은 렌이라든지 이러한 함수를 호출할 때도 뒤에 소괄호로 썼던 게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소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를 넣을 수도 있고요,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df 끝나면 함수 콜론을 붙여가지고 자, 이렇게 끝이다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 안에 들여쓰기로 실행할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어요. 자, 함수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 셀을 실행을 했는데 함수는 함수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함수는 이런 식으로 셀을 실행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함수는 함수 이름을 이렇게 호출을 해야지만, 자, cal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지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호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df에 계산기에 더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a하고 b라는 매개 변수를 입력받게끔 했고요. 자, 함수 안에 매개 변수가 있으면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인수를 꼭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정답은 %d입니다. 자, 문자를 포맷 써가지고 자, %a하고 b를 더한 값을 이 %d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함수 한번 호출해 볼게요. cal add. 자, 매개 변수가 a, b 두 개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저는 1하고 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a랑 b랑 더한 값을 %d 자리에다 놓고 자, 함수를 호출했더니 정답은 3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함수를 생성을 하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자주 쓰는 기능 또는 매번 프로그래밍 할 때 이거 종종 쓰는 기능이다 하는 것들은 함수로 코드를 작성을 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코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한 기능들, 자주 쓰는 기능들이 있으면 꼭 함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수에서 변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방금 전에 선언한 매개 변수나 아니면 함수 밖에서 선언된 변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함수 안에서 사용된 변수는 함수 밖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df error prin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집어넣었습니다. 즉 함수 안에서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함수 밖에서 print a를 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함수 밖에서 이 함수 안에 있는, 자, 함수는 들여쓰기가 끝나버리면 이 함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를 함수 바깥에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a는 not defined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변수가 없다라고 여기 이렇게 뜨는 거죠. 즉 함수 안에서 선언된 생성된 변수는 함수 밖에서 바로 불러오면은 사용할 수 없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수 밖에서 선언된 변수를 함수 안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죠. 자, PT의 오른쪽 같이 A는 100이라고 선언하고 그 A라는 변수를 함수 안에서 쓸 때는요, 글로벌이라는 명령어로, 자, 글로벌이라고 선언하면은, 이 변수는 함수 밖에 있는 변수다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a는 100이라는 함수를 선언했고요. 자, 에러프린트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자, 이 에러프린트라는 함수는 여기 있는 함수 밖에 있는 a라는 값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글로벌 a 하면요, 이 a라는 변수는 함수 밖에 있는 변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a를 99로 만들어 볼게요. 99. 자, 그런 다음에 프린트 a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겠죠. 자, 함수를 호출을 하고 프린트 a를 하면은 99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함수 밖에서 선언된 변수는 글로벌이라는 명령어로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사용했더니 99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명령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함수 생성을 할 때 함수 끝에 리턴이 붙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리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자, 어떠한 함수라는 것은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자, 내가 어떠한 명령을 했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함수는 저한테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자, 너 마트에 가가지고 자, 사과를 사가지고 와. 그러면 그냥 사과를 사가지고 오고 저한테 사과를 몇 개 샀는지 제대로 샀는지 보고는 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 함수 맨 마지막에 return이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면요,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return이 없는 경우하고 return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eturn이 없는 함수. 자, 우리 조금 전에도 했지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df. 자, 저는 두 숫자를 더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a랑 b랑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고, 자, value는 a 플러스 b, a랑 b랑
값을 합해서 value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cal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인수값으로 1과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value라는 변수 값에 a랑 b랑 더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여기서 print result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숫자를 더해라고 제가 명령을 내렸고 이 함수에서 값이 더해졌어요. 자, 더해지고 결과는 없다라고 나옵니다. 즉, 얘가 두 값을 더해서 value가 값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한테 전달을 하지 않은 경우죠. 자, 이 값을 전달을 하려면 자, 여기다가 return하고 이 함수를 호출한 자리에다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값을 return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3이라고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숫자가 더해져서 나온 value가 이 함수의 자리에 이렇게 리턴 돼가지고 리턴된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턴은 항상 하나의 데이터만 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값을 리턴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리턴을 두 개 하고 싶을 때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만약에, 자,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더하고 빼는 함수. 두 개의 값을 더해서, 한 개는, 자, value 1은 값을 더하는 거고, value 2는 A에서 B를 뺀 값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value 1과 value 2를 이렇게 리턴을 한번 해볼게요. 자, result는 cal sum sub 1과 2를 집어넣고 print resul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투플 형태로 이렇게 값을 전달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컴마로 두 개를 전달해라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달받을 때는 이게 이런 형태로 투플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전달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투플로 전달을 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컴마로 두 개를 전달을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두 개를 전달한 것 같은데 결과값으로는 이렇게 투플 하나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떠한 함수의 명령을 내렸을 때 그 값을 전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return을 사용을 해가지고 값을 전달받으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 사용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함수 안에서 사용이 되는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매개 변수 만드는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매개 변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유저의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이름과 나이를 입력을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df user info 가로 열고 두 개의 변수 name하고 age를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입력받아서 화면에 이름은 누구이고 그 다음에 나이는 누구이다. 자, 몇 살이다. 이러한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자열 포맷이니까 여기에 자, 유저 인포에서 입력받은 네임하고 에이지를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임이 이 %s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이지 나이가 이 %d 자리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사용 한번 해볼게요. 자, 유저 인포의 이름은 홍길동, 나이는 30. 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개 변수를 함수 안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name하고 age에 자, 여기서 입력한 홍길동과 30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자, 프린트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프린트 name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프린트 age 자, 이렇게 해서 자, name이라는 매개 변수하고 그 다음에 age에 그 다음에 30 변수가 그 변수에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함수의 매개 변수에 name하고 age가 있는데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자, 유저 인포를 이렇게 호출해서 인자값으로 값을 넣을 때 나이랑 만약에 이렇게 홍길동이랑 반대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반대로 넣고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바로 %d 포맷이 잘못됐다라고 오류가 뜹니다. 즉 자동으로 맞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name에는 3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이라는 인자값은 나이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해보면 name에 30이 들어가고 age에 홍길동이 들어가서 프린트, 자, 문자열 포맷을 쓸 때 문자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타입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은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 이 데이터 들어가는 순서 꼭 잘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꼭 순서를 바꿔서 집어넣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함수를 호출할 때 변수명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age라는 매개 변수에다가는 24를 집어넣고 name이라는 매개 변수에는 김철수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순서를 꼭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 유저 age는 30 자, 그 다음에 name은 홍길동 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순서를 바꿔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여러 개를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떤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어떨 때는 2개, 어떨 때는 3개, 어떨 때는 4개 뭐 이렇게 각각 다르게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매개 변수 앞에 이 스타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를 붙이면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 내가 컴마로 넣고 싶은 데이터의 개수만큼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는 리스트 형태로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df 자, 유저 인포 자, 앞에다가 스타 표시하고요. 별표 표시하고 args 라는 변수명으로 보통은 이렇게 이제 변수명을 해요. 다른 변수명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args라는 변수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자, args 안에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저 인포에 자, 만약에 데이터를 이렇게 1, 2, 3, 4, 5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투플 형태로 자, 이렇게 튜플 형태로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2개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즉 args라는 변수명에 이렇게 투플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할 때 자, 이게 투플 형태이기 때문에 자, 리스트랑 똑같이 사용하면 되겠죠. 포문을 써서 포템프인 args 한 다음에 자, 프린트 템프 자, 이렇게 값을 하나씩 출력하는 코드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타, 즉 여러 개의 변수를 받는 매개 변수를 쓸 때 주의할 점은요. 이 매개 변수 뒤에 자, 이 함수를 만들 때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앞에다가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용을 할 때 자, 이렇게 홍길동하고 집어넣고요. 자, 뒤에 2라고 2가 args 이 변수로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자, print name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앞에 스타가 붙는 매개 변수는요. 맨 뒤에 자, 즉 이 스타가 붙는 매개 변수는 항상 마지막에 선언을 해야 되고요. 자, 이거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name이 뒤로 오게 되면요. 자, 이거는 함수를 만들 때 오류가 생깁니다. 즉, 앞에 args가 어디까지가 args인지를 얘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 스타 뒤에 매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은 타입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는 사용하면 안 되고 자, 만약에 변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스타 앞에 매개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를 2개 사용을 해서 매개 변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즉, 이 함수를 생성을 할 때 스타를 2개 쓰고 매개 변수를 자, 만들면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변수명은 뭐 이런 식으로 인수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함수를 호출할 때 내가 변수명과 데이터를 동시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딕셔너리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함수를 만들 때 자, df 유저의 info 자, 스타 2개를 하고 kwargs라는 매개 변수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자, kwargs 자, 유저 인포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자, 그냥 이렇게 10, 20, 30 이렇게 집어넣으면 10이 뭐 하는 애인지 20이 뭐 하는 애인지 30이 뭐 하는 애인지를 잘 모르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자, 이름은 홍길동이다. 그 다음에 나이는 24살이다. 자, 키는 163이다. 자, 이런 식으로
변수도 본인이 마음대로 선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KWARGS 변수로, 매개 변수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딕셔너리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름, 나이, 키를 각각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KWARGS의 딕셔너리는 키로 접근할 수 있죠. 이렇게 대괄호 한 다음에 키, name이라는 키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라. 즉, 여기 홍길동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 KWARGS의 나이의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출력을 해라. 자, 그 다음에 프린트 KWARGS의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여기 첫 번째 name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는 홍길동, 그 다음에 나이는 24, 키는 163 이렇게 출력되고요. KWARGS 그 변수 값에는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스타가 2개 붙은 이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도, 자, 앞에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쓸 수 있고요. 우리, 자, 조금 전에 했듯이 뒤에 이렇게 붙는 경우는 바로 오류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꼭 주의를 해서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만들 때 매개 변수에 아예 초기 값을 입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즉, 매개 변수에 초기 값을 입력을 하면요, 함수를 호출할 때 초기 값이 들어있는 변수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에 초기 값을 집어넣는 경우, 자, def에, 자, user underbar info, name은 무명. 자, 이 매개 변수 값의 초기 값, 무명이라는 이름에 초기 값을 집어넣었고요. 자, 나이는 초기 값으로 0을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콜론을 하고, 자, 프린트 이름 %s 나이 %t. 자, 문자열 포맷을 써서 출력하는 코드를 생성을 했고요. 자, 네임과 나이를 이렇게 입력받게끔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userInfo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요. 자, 원래 이 userInfo라는 함수 자체가 매개 변수가 2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렇게 홍길동 나이 30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지만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개 변수의 초기 값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이거를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 값도 집어넣지 않게 되면요, 자, 자동으로 이렇게 초기 값, 매개 변수의 초기 값이 들어가서 바로 호출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함수 앞에다가 홍길동만 한번 넣어볼게요. 홍길동만 넣었습니다. 자, 홍길동만 넣으면 첫 번째는 홍길동이 들어가고 뒤에 있는, 자, 두 번째에 있는 age라는 매개 변수에는 초기 값이 이렇게 세팅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함수의 매개변수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람다 함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람다 함수라는 것은 함수를 한 줄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함수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def라는 명령을 써서 사용을 했는데, 아주 간단한 기능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람다 함수를 써가지고 한 줄로 함수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람다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df, 일단 기본적인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say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 say라는 함수는 매개변수가 텍스트 매개변수가 들어가고, 이 텍스트 매개변수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함수 호출하면, 자, 이런 식으로 바로 호출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기능이 간단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한 줄 함수, 즉 람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y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변수처럼 만들어요. 이렇게. 자, say라는 함수를 만들고 앞에 람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붙이고요. 자, 이 람다라는 함수는 텍스트를 입력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입력받는 매개 변수예요. 자, 이 매개 변수를 입력을 받아서 실행하는 코드는 프린트 텍스트 출력을 해라.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정말로 코드, 이 함수 자체가 한 줄로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say 안녕 그러면, 자, 이렇게 안녕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이름과 나이를 입력을 받은 유저 인포라는 이 함수, 자, 유저 인포 이 함수를, 자, 람다 함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저 인포는 람다 네임하고 age를 입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라? 자, 이렇게 출력을 해라. 자, 그러면 유저 인포에다가 홍길동 30. 자, 이렇게 하면, 자, 함수가 호출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람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로 만들 수 있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input이라는 명령어 쓰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 함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변수로 저장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값을 입력을 받아서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직접 입력받아서 name이라는 변수에다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me이라는 변수는 input이라는 함수를 써서, 자, 맨 먼저, input 함수의 첫 번째 인자값은요, 입력을 받을 때 앞에 뭐라고 글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뭐 그런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저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받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린트 네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실행을 하면요, 얘가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즉 실행을 하면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네모난 칸에, 자, 입력 창에 유저가 직접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눌러야지만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사용하게 되면요, 값을 입력을 해서 엔터를 쳐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 인풋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요, 자, 만약에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저희는 어떤 특정 숫자를 123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딱 치면요, 자, 이 123이라는 게, 자, 문자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숫자 120, 자, 숫자처럼 보이는데 얘는 문자로 된 123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숫자 데이터로 바꿔서 사용을 할 때는 형 변환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데이터라는 것을 인트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저장을 해라. 자,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으로 입력받는 데이터는 무조건 문자 데이터다. 그래서 혹시라도 숫자를 입력받고 싶을 때는 이렇게 형변환, 인트형으로 바꾸는 형변환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자, 오늘, 자,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함수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함수 만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내가 이거를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그러한 코드들은 이렇게 함수로 꼭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을 해 놓으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